요 시스템 35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윈도우 창에서 CMD 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윈도우 창에서 이제 CMD를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컬러 A 하면은 A 바뀌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콘솔 출력의 색 특성을 지정하는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명령어예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명령어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본 겁니다. 이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 색깔도 바뀌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주사위 눈 같은 경우는 뭐 1번, 2번 하면은 이게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나오지만 로또 번호 같은 경우는 색상이 나오는 거니까 그 실제 색상이 나오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검은색, 뭐 빨간색 이렇게 한번 그래서 나오게 한번 해봤어요. 그냥 한번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색깔을 일부러 한번 넣어봤습니다. 색깔을 넣어봤어요. 자, 이제 남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그러니까 반복문인데 이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일단 빌드에서 제외하고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hello C 05 언더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hello C 05 언더바 플러스 언더바 마이너스 C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보통 변수에 값을 대입하려면 뭐 int a는 5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은 int b 선언한 다음에 뭐 b는 10 이렇게 값을 대입하는데 자, 그렇다면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감소시키냐면 int 자, 뭐 a는 a 플러스 10 하면은 a에다가 a에 10을 추가한 걸 다시 a에 대입해요. 즉 결과는 15가 되죠. a가 5잖아요. a는 a 플러스 10 해서 집어넣으니까 15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냐면 a 플러스는 5 어, 위 코드와 같은 코드예요. 그러니까 a에 10이라고 해야죠. 죄송해요. a에 10을 더한 뒤 다시 a에 대입하는 거죠. 그런데 그 1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코드는 좀 더 종류가 다양해요. a는 a 플러스 1, a 플러스는 1, 혹은 a 뿔뿔, 혹은 뿔뿔 a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돼요. 네, 지금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석은 따라 적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빼기라고 하면은 a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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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마이너스는 1 아니면 a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뭐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나 뿔뿔 같은 건 없어요. a는 a 곱하기 10 혹은 a 곱하기는 10 이렇게 하거나 뭐 나누기는 a a는 a 나누기 10 아니면은 뭐 a 슬래시 10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a는 어떤 게 있죠? 나머지
A 퍼센트 뭐 5, 10 이렇게 적거나 A는 A 퍼센트는 10 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뿔뿔 A 뿔뿔이나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반복문. 그래서 변수의 값을 단순히 대입하는 거는 이렇게 는을 적어서 대입을 하지만 이제 변수에다가 특정한 값을 추가해서 넣을 때 혹은 변수에다가 뭐 특정한 값을 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표기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 적어주세요. 샵 include stdio.h int main return 0 이렇게 따라 적어주시고 자 A에다가 뭐 10을 대입해 봅니다. 그 다음에 A 뿔뿔 해보고 뭐 printf %d 역슬래션 컴마에서 A 해보고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는 뭐 10 이렇게도 해보시고 %d 역슬래션 컴마에서 A 보고 A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printf에서 %d 역슬래션 컴마 A 이렇게 해보시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뿔뿔 A 컴마 뭐 printf %d 역슬래션 A 뿔뿔 A 이렇게 출력해 보세요. 더하기에 대해서만 지금 결과를 확인할 거고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빼기 이거는 어차피 내용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수업했었을 때 이것들 결과를 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리뷰할 때는 그냥 요것만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만 가볍게 짚고 넘어갈 거고 바로 반복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 뿔뿔을 하게 되면은 A에다가 A 더하기 1 한 거, 혹은 A 플러스 는 1 한 것과 동일한 코드이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A에다가 A 더하기 10 한 것과 동일한 코드예요. 이거는 이제 뭐 A에다가 A 마이너스 1 혹은 A 마이너스는 1 한 것과 동일한 코드예요. 그래서 이때의 값은 11이 되고요. 이때의 값은 21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값은 20이 되고요. 그래서 20이 출력이 돼요. 11이 출력이 되고 21이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1이 출력이 되고 여기서는 21이 출력이 되고요. 여기서 22가 출력이 됩니다. 제 예상이 맞는지 볼게요. 보시면은 처음에 11,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1, 마지막으로 22. 지금 제 예상대로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일단 이거 결과부터 확인해 주세요. 결과 확인해 주시고 설명드릴게요. 다시. 자, 일단은 변수 A에다가 10을 넣었습니다. A 뿔뿔 하면은 10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11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 거고 A 플러스 는 해서 10 하면은 그 11에다가 10을 추가했으니까 2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 출력됐고 21이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거면 하나를 줄였으니까 21에서 1을 뺐으니까 20이 출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코린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에요. 이게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붙으면 계산부터 먼저 해요. 계산.
계산을 먼저 합니다. 즉, 20에서 1을 더해요. 2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뿔뿔이 붙으면은 출력부터 먼저 해요. 출력. 그러니까 현재 값이 21이니까 그 21을 출력을 하고 A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A를 찍어보면은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사실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두 줄로 나눠서 써요. 두 줄로 나눠서 쓰면은 뿔뿔 A나 A 뿔뿔이나 똑같아요. 어.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적게 되면은 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분야 뒤에 분야, 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앞에 분야 뒤에 분야 똑같아요.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적으면. 근데 이거를 뭐 한 줄로 적겠다고 이렇게 애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런 차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정보 처리 그런 관련된 시험에서 이게 그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출력 결과 예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무에서는 그냥 두 줄로 적습니다. 왜냐? 이렇게 적으면은 코드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냥 코드를 딱 봤을 때 알아보기 힘들다고요. 값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해요, 실무에서는. 이제 그 정보 처리 기사나 그런 문제에서나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책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제 말을 듣고 뭐한 번에 이해가 되면은 넘어가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두 줄로 적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요 A 뿔뿔이 뭔지만 알면 돼요. A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하나 증가시키고 하나 감소시키는구나. 요것만 알면 됩니다. 왜냐? 이걸 가지고 반복문을 풀 거거든요. 반복문. 자, 요것도 이제 빌드에서 제외하고 이제 코드를 추가합니다. LOC 06 언더바 루프 점 C 합니다. 그래서 샵 include stdioh 적고 int main 괄호 닫고 return 0 적습니다. 이제 반복문을 할 건데 조건문과 주로 세트로 쓰이며 매우 중요한 문법이에요. 뭐 자바, C샵, C, C 뿔뿔이 다 비슷해요. 자바스크립트도 이와 유사해요. 파이썬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본질적인 건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해보시면 알겠대요. 아실 거예요. 그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반복문은 동일한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혹은 특정한 규칙을 가진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할 때 써요. 그래서 종류는 for, while, do while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폼은 따라 적어보세요. for int i는 0, i는 10 미만, i 플러스 플러스 중괄호 안에다가 안녕하세요 퍼센트 %d 뭐 i i는 퍼센트 %d입니다. 역슬래션 그다음 컴마하고 i 값 넣고 실행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뭐 i는 0입니다. 1입니다.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10번을 출력했고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10번 출력하기도 했지만 뭐 특정한 숫자는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10줄, 10줄, 20줄, 100줄, 1000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일이 이런 코드를 100개, 1000개를 다 적지 않는다고요. 이런 for, 아니면 while, 아니면 do while이라는 이름의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코드를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제가 잠시만요. 캡처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맨 처음에 이 부분을 맨 처음 이 부분을 우리는 선언부라고 합니다. 선언부. 선언부 내지는 뭐 초기화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어, 선언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을 조건부라 그래요. 조건. 그러니까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이볼프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증간부라고 합니다. 증간부. 이걸 이제 증간부라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처음에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조건부 체크해요. 체크. 자, i 값이 0이에요. i가 10보다 작죠? 오케이. 그럼 실행합니다. 자, 여기 이 중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은 실행부겠죠. 실행하는 부분. 실행부. 실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크하고 실행해요. 오케이. 조건 성립했어. 실행해요. 자, 그 다음에 실행 다 했어? 잘했어. 증가시켜. 자, 값을 증가시켰으면은 이번에 또 체크합니다. i가 10 미만이냐? 또 10 미만이야? 그럼 체크해요. 그러면 또 이제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 계속. 그래서 이제 i 값이 처음에는 0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 미만인데요. 그래서 이제 1부터, 지금 여기 잘렸는데, 원래 0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왜 잘라서 캡처했을까? 캡처 다시 해야지. 네, 0부터입니다. 얍. 네, 0부터죠. 그래서 i 값이 이렇게 0부터 9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가 10이 되면 빠져나가는 거고, i가 10이 되는 순간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 1, 선언부. 그 다음에 2, 뭐 조건부. 체크. 그 다음에 3, 실행. 그 다음에 4, 증감. 하고 나서 다시 1위로 와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실행하고 증감하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제 조건부 체크했는데 조건부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종료하는 거, 종료.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 열심히 설명은 했는데 잘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포는요. 포 끝에는 if처럼 세미콜론이 붙지 않고요. 그러니까 포나 이렇게 써야겠다. 포, if 끝에 세미콜론이 붙지 않아요. 스위치도 그렇고 보통 while이나 do while도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실행되는 코드가
두 줄 이상일 때 중괄호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문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이거 한 줄만 할 거예요. 한 줄만 할 거면은 중괄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근데 지금 두 줄 이상 실행할 거라서 이렇게 중괄호 했고요. 아, 좀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중괄호 쓰세요. 한 줄짜리라고 해도 중괄호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야 이게 중괄호를 쓰면은 줄이 넘어가니까 웬만하면 중괄호 잘 안 쓰는데 줄이 넘어가면 여러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잘 돌아가고 알아볼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중괄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포 같은 경우 여기 int i는요. 포 안에 있는 i는 포문 끝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포문 바깥에서 또 선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i는 1, 뭐 i는 10 해서 i 뿔뿔 썸은 0 해서 뭐 썸은 플러스 는 i 하면은 1부터 10까지의 값 퍼센트 %d 역셀레션에서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한번 적어보시고 결과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요. 반복문의 가장 기본이 되고 뒤에 있는 반복문 while이랑 뭐 do while 몰라도 포만으로도 원하는 반복 코드 작성 가능해요. 뭐 if랑 뭐 스위치, 중, if 같은 거죠. 그러니까 if랑 스위치는요. 뭐 스위치가 표현이 안 되는 거를 if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while문이랑 포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while문도 내가 그 반복하고 싶은 코드 다 반복할 수 있고 포문도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if랑 스위치랑은 다르게 for와 while은 서로 차이가 없어요. 서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첩도 가능하죠. if문처럼 for, while 등도 중첩이 가능해요. 뭐 이런 식이죠. for, 뭐 int, i는 0, i는 뭐 5, i 뿔뿔, for, int j는 뭐 0, 뭐 j는 i 플러스 1 미만, j 뿔뿔. 그래서 뭐 printf 별 하고 뭐 printf 역셀레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으면은 이렇게 예쁜 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뭐 안에 있는 j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첩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는 그 j가 0부터 시작해서 이 i번째에 따라서 안쪽에 반복문의 횟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 녀석을 빨간색이라고 보고 이 녀석을 파란색이라고 봤을 때 빨간 색깔 반복문이 이게 총 5번 반복이 된다고 하면요. 이 안쪽에 있는 이 파란 색깔 반복문은 이 i 값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만 반복하고, 그 다음엔 2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i 값이 증가하니까 3번, 그 다음에는 4번, 그 다음에는 5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첩 반복문이죠. 음.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중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갈게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while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while문.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괄호안의 조건에 따라서 괄안의 조건에 따라서 반복문을 얼만큼 수행할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int a는 0, 뭐 a가 뭐 10 미만이다. 그래서 뭐 a 뿔뿔 뭐 printf에서 a는 뭐 %d 슬래시 해서 a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이 뭐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처음에 0부터 시작하지만 a가 10 미만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a 증가시키고 출력하고 체크 수행하고 체크 수행하고 체크. 그래서 코드를 잘못 작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이것까지는 따라 하셔도 되는데 이 뒤에 코드 요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코드가 무한대로 돕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래서 이런 거는 종료해 주셔야 하고요. 이런 코드는 무한 반복이에요. 뭐 만약에 이제 뭐 조건문 같은 경우에도 잘못 주면은 이 부분이 이제 0 외의 값이 되므로 참이 되죠. 그러면은 또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o while이라는 게 있는데요. do while은 뭐냐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거짓이어도 한 번은 실행해요. 무조건. 그래서 뭐 a 값이 10 미만이다. 그래서 a는 %d. 그래서 a를 출력해 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미 a가 이미 그 10이었기 때문에 a가 10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를 또 체크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a는 10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이 말은 거짓이라고요. 근데 실행이 됩니다. 자, a는 10이 두 번 나오죠? 왜냐고요? 자, a가 이제 10이 돼서 출력하고 a 값이 10이 됐으니까 끝났어요. 일로 왔어요. 근데 do while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게 아무리 거짓이라고 해도 무조건 한 번은 꼭 실행을 해요. 그래서 while이랑 do while이랑 똑같은데 do while은 한 번은 꼭 실행한다. while문은 조건에 따라서 한 번도 실행 안 하게 돼요. do while은 조건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한 번은 꼭 실행한다. 그게 바로 do while입니다.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뭐 실행할지 말지 뭐 결정하고 이런 거지만 반복문 같은 경우는 내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몇 번을 실행할지 계속할지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적지 마시고 do while까지는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브레이크랑 컨티뉴. 그러니까 반복문을 중간에 종료시키고 싶거나 아니면 한 10번 반복하는데 그중에서 뭐 한 두 번째 거는 안 하고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한 단계를 건너뛰거나 아니면은 한 세 번째에서 그만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중단하고 싶거나 중간 단계를 스킵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브레이크랑 컨티뉴.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문제를 추가로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냈던 문제랑 추가로 드린 문제랑 뭐 내일이나 모레, 모레는 안 되지. 모레는 토요일이니까 내일, 내일 풀어드리든지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잘 되나요? 질문 있는 사람? 자, 이제 드디어 네, 원래 진도까지 왔습니다. 자, 추가합시다. LOC 07 언더바 브레이크 컨티뉴 샵 인클루드 stdio.h 적고 인트 메인 적고 리턴 제로 적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컨티뉴 키워드는 for, while, do while에서 모두 동일하게 써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반복문 중단이고요. 컨티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int 뭐 a는 0 적고 while 1 합니다. 그래서 뭐 printf 안녕하세요 출력하고 a 뿔뿔하고 a 값이 10을 넘어가면은 브레이크 반복문이 종료가 되고 얘는 무한 반복이에요. 그럼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10번이 찍힙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무한 반복인데 a 값이 뭐 0부터 해서 10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a 값이 10이 되는 순간에 11이죠. 11이 되는 순간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이네. 왜냐면은 0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10을 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A가 11이 되는 순간에 빠져나가니까 총 11번을 출력을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원래 무한 반복하는 반복문이지만 이 브레이크를 만남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고요. 이 브레이크문은 포문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용도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컨티뉴입니다. 컨티뉴. 자, A를 0으로 초기화하고 while 뭐 A가 뭐 10 이하다.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홀수 있다. 홀수인 경우 컨티뉴 하고요. printf에서 A는 %d 역슬래션에서 A 값 출력해요. 즉 짝수일 땐 출력. 홀수인 경우 그 다음 단계로 스킵하는 거예요. A 뿔뿔. 처음에 A가 0입니다. A 뿔뿔하면 A가 1이 되죠?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아니므로 continue 해서 1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A 뿔뿔하면 A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메시지 출력하고 뭐 A는 2 출력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A 뿔뿔하면은 또 3이 됩니다. A를 2로 나눠요. 나머지가 0이 아니므로 continue 해서 또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짝수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이거를 바로 continue라고 합니다. continue. 그래서 이제 6번이랑 7번은 반복문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조건문, 5번은 뭐 추가적인 그 반복문에 대한 그 선수학습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랑 컨티뉴까지 설명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교시는 이제 좀 문제를 제가 추가로 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풀면서 시간을 보낼게요.